이번 영상은 상품 서비스 컨텐츠를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실제로 많은 목적들이 있죠. 그 중에서 나를 알릴 것이냐, 그쵸? 그리고 내가 팔아야 하는 서비스, 아이템들을 알릴 것이냐. 지난번에는 그래서 내 소개를 한 거고요. 이번은 뭐예요? 내가 만든 상품 소개,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 소개. 그걸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으냐. 네, 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무난한 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항상 제가 해본 사례예요. 그러지 않고 저는 절대 남의 사례를 쓰지 않습니다. 네, 그 중에서 좀 보편적인 거, 약간 특수한 그런 아이템과 서비스가 아니라 좀 보편적인 숙소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 제목을 적어야 되겠죠? 제주 한 달 살기, 제주도 한 달 살기, 제주 한 달 살기 숙소, 제주도 한 달 살기 숙소, 제주 숙소, 제주도 숙소. 이게 키워드예요. 대정, 지역이 들어간 거죠. 지역. 가로 열고 2인실, 최대 3인실. 이렇게 해서 제목 보고 클릭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부터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작성을 할 때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고객들이 내 아이템, 그런 상품들을 떠올릴 때 그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 여러분들이 그 순서대로 적어주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맛집이에요. 우리가 식당을 홍보할 거예요. 그러면 그 순서는 뭐예요? 고객이 도착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동하는 동선, 이런 거 있죠? 자, 숙소도 마찬가지겠죠? 도착을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동하는 순서. 바로 이런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료 서비스예요. 네, 의료 서비스. 그러면 내가 의료 서비스를 뭔가를 한다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환자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환자들과 한 4줄 정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환자를 봅니다.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봅니다. 네, 뭐 비만 환자, 뭐 당뇨병 환자, 예를 들어서 뭐 장이 뭐 안 좋은 환자,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서비스별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사진은 많이, 네, 최대한 사진은 많이, 그리고 상세하게 여기 와보지 않아도 이 사람 누군가에게 그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내 컨텐츠만 보고서는 이 사람이 이런 서비스를 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런 숙소를 하는구나. 네,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는요. 실제로 저는 이제 이거는 제가 한 달 살기 숙소 이제 홍보, 뭐 제 건물은 아니지만 네, 홍보를 한 건데요. 사진을 일단 3,000장 찍었고요. 배터리가 방전이 될 때까지 찍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찍어요. 그만큼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진을 최대한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사진 없더라도 계속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뭐다? 내가 판매를 하는 서비스, 상품이다. 자, 2번째 갈게요.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거죠. 앞으로 이런 링크가 계속적으로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야, 그 사람 누구야? 그 사람은 삐리리 이런 사람이야. 내 소개 지난번에 글 쓰셨죠? 가장 중요한 컨텐츠 내 소개. 그거 공지에 달아놓으셨죠? 그게 계속적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좀 많은 링크들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슨 숙소인데? 여기 가봐. 여기 숙소 좋아. 그러면 해당하는 링크가 계속적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은 누구야? 앞으로의 나의 고객, 그쵸? 그 고객이 상품 서비스 외에 또 읽어야 되는 컨텐츠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고객들이 평소에 질문을 자주 할 것 같은 것들 있죠? 자, 체크리스트 만들어 놓으세요. 대정이 어디예요? 물어봐요. 인근 해수욕장 없나요? 제가 다 가서 찍었어요. 버스 어떻게 타고 가요? 버스 노선도 적어줘야 되는구나. 주변 여행지는 어떻게 돼요? 주변 여행지 싹 다녀서 포스팅 바로 합니다. 자, 주변의 먹거리는요? 여러분, 여기 가서 먹으면 돼요. 제가 일일이 다 먹어봅니다. 먹어보고 다 포스팅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끝이에요. 애정이 없으면 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못해요. 그쵸? 자, 이런 숙소는 들어왔을 때 괜찮을 거예요. 괜찮겠죠? 클레임이 없습니다. 클레임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있죠. 이미 나는 이걸 다 보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자, 즉 이 컨텐츠를 제작한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을 한 사람은 알잖아요. 뭐 이 컨텐츠 제작 대행을 맡길 수도 있는 거고, 참고로 이건 제가 썼습니다. 무한 신뢰가 있죠. 그리고 분명히 나는 숙소에는 일단은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글 안 볼까요? 페이지 뷰, 즉 많은 페이지를 본다는 거예요. 5개, 6개를 본다는 거죠. 나 그래도 여기 안 가. 다른 데 찾아보겠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데도 이 정도는 작성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죽어도 이렇게 작성을 못합니다. 네, 작성을 못해요.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간과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그 고객은 내 고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1000명, 뭐 2000명, 2만 명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2만 명 읽는 고객이 다 내 고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10명 읽어도 괜찮아요? 그 10명만 내 고객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 있게 쓰세요. 이 컨텐츠는 뭐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달이 될 컨텐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고요. 계속 이렇게 하나 쓰고 요 링크 하나 또 추가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못 만들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렇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계 해변 있죠? 하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주변 산책로 갔다가 또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곶자왈 도립공원 갔다 하나 또 써. 하나 또 써서 이렇게. 자, 볼게요. 곶자왈이에요. 숙소는 여기예요. 거리는 여기서 3분이네요. 이거 누가 읽어야 돼? 우리 숙소에 올 사람들. 우리 숙소에 앞으로 올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보라 이거죠. 네, 제주도 곶자왈은 이런 걸 곶자왈이라 그래요. 앞에 가시면 이런 게 있고요. 네, 안에 가면 이런 게 있네요. 네, 다 저희가 가본 곳입니다. 아, 나 여기 숙소 가면 여기 가야 되겠다. 여기 나쁘지 않네. 3분 거리네 이거죠? 숙소 문의래요. 나 숙소 문의하고 싶은데. 자, 카카오톡으로 하시면 돼요. 카카오톡 있죠? 플러스 친구 있죠? 네, 카카오 플러스 친구는 여러분 카톡이랑 달라요. 네, 친구 추가해야 되고 단체 메시지 보낼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오픈 카톡 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이제 오픈 카톡 한 이유가 이거는 네, 또 다른 누군가의 카톡이에요. 네, 제 카톡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카카오톡 있죠. 여러분의 아이디 있죠. 뭐 MICHELL 이런 거 말고 링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링크가 있어야 되고 제가 공지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오픈 카톡이 그게 플러스 친구예요. 네, 카카오 플러스 친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 소통을 하세요. 단체 메시지 보낼 수 있잖아요. 자, 금능해변이에요, 여러분. 제목 다 잡아야 되죠. 제주도 한 달 살기 숙소 서쪽 금능해변 편. 물론 저는 이게 카페에다 쓴 거예요. 네, 카페에다가 왜냐 지속적으로 게시판에 써야 되기 때문에 카페에다 쓴 거지만 카페, 블로그, 로직 똑같아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 다르지 않아요. 자, 항상 링크가 들어가라 그랬죠. 내가 금능해변을 왜 작성하겠어요? 작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숙소를 홍보하려고. 홍보 어떻게 해요? 이 링크로. 그래서 제가 포스팅하시면 이런 거 있죠? 링크가 없는데요. 네, 홍보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블로그에 홍보하기 위해서 올려놓는 거지 네, 뭐 심심해서 올려놓는 게 아니잖아요. 자, 링크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저는 홍보글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블로그로 광고 막 대놓고 광고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뭐 하고 싶은데요? 저는 정보를 올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언급한 게 이게 정보예요. 서비스를 알리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정보를 넣어서 알리는 거고요. 내가 판매하는 아이템 정보를 넣어서 알리는 거죠. 그 숙소 예약하신 분들이 금능해변에 가라고 저는 정보를 넣은 거예요.
그쵸? 이거 정보를 넣은 거 맞잖아요. 금능해변이 어딨고요. 곶자리 어디고 정보예요. 자, 홍보와 정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홍보 광고는요. 나 광고하면 되게 상업적이야. 나 광고는 싫어. 네, 광고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여기 잘 안 와요. 어차피 여기 안 올 사람들한테는 네, 이런 컨텐츠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올려봤자 어차피 안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를 올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전부 다 정보예요. 755번 어떻게 타고 가지? 사계해변은 어떻지? 항공우주박물관은 어때? 다 가보고 컨텐츠 제작해서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정보예요? 네, 정보입니다. 간혹 상업적으로 운영하고 싶지 않아요. 이러신 분들에게 상업적인 걸 뭘 상업적이라고 하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저는 굉장히 많답니다. SNS를 한다는 것 자체가요, 내가 알리는 거예요. 광고하고 홍보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뭐 상업적이다. 그러니까 광고를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SNS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이거는 정보입니다. 고객이 내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필요한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고객들이 필요한 게 무엇이냐? 고객들이 필요한 게 또 다른 제3자한테는 광고로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아요. 왜요? 이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전단지에 불과한 거죠. 맞죠?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두 번째, 상위 노출, 블로그 글쓰기, 상품, 서비스에 대해 여러분 이제 컨텐츠 올려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거 공지사항으로 달아주시면 돼요. 상위 노출이 되면 좋으나 이거는 계속적으로 수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에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수정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글을 썼는데 딱 상위 노출이 됐네. 네, 이게 상위에 됐어요. 5위 안에 들었어요. 그러면 일단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네, 떨어지면 그때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